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인물의 수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두 알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하나 방영됐었죠.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 이름처럼 오늘도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모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먼저 강감찬의 사진입니다. 강감찬의 사진 역시 정부가 표준영정으로 삼고 있는 강감찬의 사진이어서 삽입을 해봤고요. 자, 강감찬의 이름은 강은천입니다. 시대는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948년 정종 3년에 태어나서 1031년 현종 22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강감찬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고려 전기의 무신 장군이죠. 자, 그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딱 눈에 띄게 보이죠? 귀주대첩에서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경에는 거란의 1차 진입, 2차 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귀주대첩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고려 성종의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거란의 1차 침입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즉, 거란의 1차 침입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고 또 3차 침입을 합니다. 즉, 거란은 고려에 3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란의 2차 진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조의 정변이라는 걸 구실로 고려를 침략합니다. 자,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강조라는 사람이 목종을 죽이고 기존에 있던 왕인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추대하는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왕위가 바뀐 것이죠. 이렇게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걸 구실로 거란이 고려에 침략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새로 추대되었던 현종이 나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는 개경을 함락당하게 되지만 양규라는 고려의 장군과 거란군이 함께 싸움으로써 고려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저항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2차 침입에서 거란과 고려는 서로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화 약조를 서로 맺게 되고 이 2차 침입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감찬이 등장하는 거란의 3차 침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구실로 들어왔냐? 2차 침입 때 우리가 마무리 지었던 강화 조약을 고려가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거란을 방문하는 등의 그런 강화 약속을 고려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구실로 거란이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뺏겼던 강동 6주를 다시 돌려놔라. 다시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반환을 요구하고 소배압이라는 거란의 장군이 10만의 거란군을 데리고 고려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감찬이 등장하면서 흥화전 전투, 귀주대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강감찬의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흥화전 전투. 자, 이 흥화진 상류에 강감찬이 쇠가죽으로 된 둑 같은 거를 쌓아 올려서 물을 가둬놔요. 그리고 거란군이 그쪽을 건널 때 이 둑을 치움으로써 물을 흘려보낸 거죠. 자, 그러면 거란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지나가다가 물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해졌겠죠. 이 혼란으로 인해서 거란군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흥화전 전투는 전략이 하나 사용됐는데 쇠가죽으로 된 둑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거란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이 전투에서 거란군이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들이 개경 근처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거란군들도 굉장히 추위에 힘들어하고 굉장히 굶주려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고려의 개경 근처로 이동을 했으나 개경의 방비가 너무 튼튼해서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란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철수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모든 고려의 병력을 총동원해서 승리를 거둔 대첩이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입니다. 자, 이 귀주 대첩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가? 거란군이요. 자, 여기서 거란군이 이제 고려는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고려를 포기하게 되고요. 고려와 거란은 화의를 맺게 되면서 거란의 침입은 역사 속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의 문화유적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문화유적은요. 낙성대 유허비 라고 하는 비석인데요. 이 낙성대, 우리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낙성대역이 있죠. 그 낙성대 맞습니다. 이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 즉 집터였던 낙성대에 그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성대 유허비입니다.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낸 비석이기 때문에 강감찬과 관련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적이자 문화유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거란군의 3차 침입의 과정을 사료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자,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 골짜기 안에 병사를 숨기고 큰 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 동쪽에 큰 개천을 막아서 기다리다가 적이 이르자 막고 있던 물줄기를 터뜨리고 복병을 일으켜 크게 이겼다. 소손영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경성으로 나아가자 강민첨이 추격하여 자주 내구산에 이르러 또 크게 이겼고 시랑 조원이 또 마탄에서 공격하여 1만 명의 머리를 베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소손영이 경성으로 나아갔대요. 자, 그러나 강민첨이 추격해서 이겼고 시랑 조원이 마탄에서 공격해서 1만여 명의 머리를 베었대요. 이 자료는 고려의 전략과 승리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듬해 정월 강감찬은 거란병이 개경을 위협하자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게 하고 급히 개경으로 들어가 지키게 하고 동북면 병마사도 또한 군사 3,300명을 보내어 지원하였다. 이때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숨었다가 공격하여 500여 급을 베었다. 라고 합니다. 자, 2월에 거란의 병사가 귀주를 지나자 강감찬 등이 동교에서 맞아 싸우는데 양쪽의 군대가 서로 비슷하여 승패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김종현이 군사를 끌고 달려오자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으로부터 와서 군대의 깃발이 북쪽을 가리켰다. 아군이 기세를 타고 용기백배하여 격렬히 공격하니 거란병이 패하여 달아났다. 아군이 추격하여 석천을 건너 발령에 이르니 시신이 들을 덮고 사로잡는 사람, 말과 낙타, 갑옷, 무기를 모두 헤아릴 수 없었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니 거란이 패한 것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거란주가 소식을 듣곤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어 소손영을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적을 무시하고 깊이 들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겠는가? 짐이 마땅히 너의 낫가죽을 벗긴 연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대요. 거란 왕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네요. 자, 그만큼 강감찬의 위력, 고려의 승리가 명확해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수천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아까 얼마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병력을? 처음에 데려올 때 10만을 데리고 왔어요. 10만의 병력을 데리고 왔는데 겨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려가 굉장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를 우리는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감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고려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외세의 침입, 즉 거란의 침입이 3차례나 이루어졌고 그 3차례 속에서 강감찬의 전략 그리고 승리 요소를 우리는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감찬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강감찬을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